교수님,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 아닌가요? 탄핵으로 인해 국가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원래부터 전통적인 강대국도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말은 강의실 전체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한마디가 던져진 순간 강의실 전체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고 그 학생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교수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 마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강의 경험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날 있었던 일은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은 긴장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의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들에게 정말 멋진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학생들이 교실로 하나둘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수근거리는 소리로 공간이 가득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약간은 회의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일본에서 온 사울이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전에 저한테 한국은 대통령도 없고 많이 혼란스럽지 않나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가진 오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사실과 생생한 이야기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짐하듯 말했어요. 여러분 중엔 한국을 강하고 체계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심장도 덩달아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사진과 그래프, 짧은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어려움을 딛고 전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한국의 놀라운 배터리 기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설명했죠.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닙니다. 현대 기술의 심장과도 같아요. 그러면서 2024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알록달록한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그 차트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같은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당당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쉽고 차분하게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 회사들은 수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지금은 전 세계 전기차에 힘을 불어넣는 특별한 기술을 만들고 있죠.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의심 가득하던 표정을 짓던 학생들조차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 질문도 던졌죠. 여러분 생각에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강의는 점점 강의라기보단 서로 주고받는 대화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겪은 아주 극적인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투자를 줄일 때 한국은 오히려 과감하게 기술에 더 투자했다는 이야기였죠. 마치 한국이 그때 숨겨진 힘, 비장의 무기를 찾아낸 것 같았어요. 전 세계가 멈칫할 때 한국은 전진했죠. 이야기를 하며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는데 사오리와 다른 회의적이던 친구들마저 점점 달라진 눈빛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이야기 속에 한국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담기길 바랐어요. 중간중간 저는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다들 이해됐나요?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보이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많았고 교실 안에는 점점 따뜻한 에너지가 퍼졌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해보시겠어요? 이 질문이 학생들에게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날 강의의 첫 번째 파트를 마칠 무렵
교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던 학생들도 이젠 한국에 대해 관심과 존중을 가지게 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국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거예요.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 성공으로 이끈 나라,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강의를 마무리했죠. 그날은 저에게도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시작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봐도 그날을 떠올리면 참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단 몇 개의 이야기와 사실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런 회사들 중 한 곳에서 일했던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래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이 친구는 혁신의 힘을 믿었어요. 매일 밤늦도록 팀과 함께 실험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 쌓여서 결국엔 커다란 돌파구로 이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배터리는 더 작고 더 가볍고 훨씬 오래가는 최고의 제품이 됐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공감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정말로 한국의 성공이 어떤 노력과 창의성 위에 세워졌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배터리들은 단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기들에도 들어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아니면 스마트 장난감에도 들어가죠. 이런 기기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뛰어난 배터리 기술 덕분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교실 안에 반짝이는 영감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이 파트의 강의가 끝났을 때 교실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이나 무관심을 보였던 학생들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그 뒤에 있는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저는 마음 깊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친구들에게 혁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구나.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 이야기는 도전이 어떻게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줘요.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나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오늘은 제 강의 중에서도 정말 의미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한국의 놀라운 수돗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물 한 잔 마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나라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은 이야기가 달라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하나둘 몸을 앞으로 숙이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들 자기 아침 루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저는 서울의 수돗물 시스템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화면에는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과 함께 현대적인 정수시설과 수돗물, 관로를 감시하는 고화질 카메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죠. 이게 바로 서울의 아리수 시스템입니다. 몇 시간마다 물을 검사해서 마시기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어요. 또 이런 관들을 24시간 지켜보는 카메라도 있고요. 검사 결과는 누구든지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손 안에서 물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말을 멈추고 학생들에게 웃으며 물었어요. 이거 좀 멋지지 않나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 짓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물이 단순히 물이 아니에요. 그건 일상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아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물 한 방울까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죠. 학생들에게 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믿음과 배려의 문제라는 걸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는 걸 전혀 불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손을 씻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물 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가족도 봤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수돗물을 믿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정성과 품질 관리를 쌓아온 결과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제 말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저는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깨끗한 물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 손을 들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깨끗한 물이 있어야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요. 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그리듯 말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어느 도시에서든 수돗물을 틀 때마다 걱정이 아니라 자부심이 느껴진다면요. 깨끗한 물 한 잔이 그걸 지켜내려는 사람들과 시스템의 정직함을 보여준다면요. 그게 바로 한국이 만든 모습이에요. 교실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듯 했어요. 이 강의 마지막 부분쯤 되었을 때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의심하거나 별 생각 없던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과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참 감사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단순히 수돗물 시스템만 안 게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는 나라의 태도도 함께 느꼈구나 하고요. 한국의 물 이야기, 특히 이 아리수 시스템은 저에게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때로는 깨끗한 물 한 잔 같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그 나라의 진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실을 둘러보며 확신할 수 있었죠. 제 학생들도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려. 정성과 배려, 그리고 기술과 믿음이 흐르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의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제를 꺼냈을 때 제 강의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 저는 강단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아주 작은 뇌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한국에서는 이 반도체를 30년 넘게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제가 화면에 간단한 그림을 하나 띄웠습니다. 반도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쉽게 보여주는 도식이었죠. 반도체는 기억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나 핸드폰이 정보를 저장하고 빠르게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분야에서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스마트한 기기들이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학생들 얼굴엔 조용한 감탄이 서려 있었고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여러분, 공장에서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잠시 뜸을 들인 후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이 멈추면요? 반도체가 없으면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겨요. 2021년에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냈어요. 덕분에 수많은 공장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죠. 그 순간 학생들의 눈이 커지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점점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반도체 이야기를 마친 뒤에는 제가 또 하나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었던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됐다면 어떤 도움을 얼마나 빨리 받고 싶으신가요? 잠시 학생들의 시선을 끌며 말을 이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의 병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 모습, 그리고 바쁘지만 친절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한국에선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도 최신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대부분의 진료나 검사는 당일에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과도한 의료비 걱정도 크지 않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다녀왔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응급실에서 한 가족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안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실감했죠.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이든 아플 때 빠르고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교실 안엔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 가득했어요. 그 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의료 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단지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국민을 위한 배려와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은 보여줬어요. 똑똑한 생각과 부단한 노력이 있다면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려. 반도체처럼 작지만 강력한 기술을 만들고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이 강의가 끝났을 땐 교실 분위기가 정말 활기찼어요. 학생들의 얼굴에선 새로운 존경심과 관심이 느껴졌고요. 아,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을 단순한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작은 반도체 하나, 병원에서의 빠른 진료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 변화는 결국 혁신과 배려가 함께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걸 한국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고속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사례였어요. 그날 제 강의에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나 동영상을 볼 때 클릭하자마자 바로 실행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버퍼링도 없고요. 언제나 빠르고 선명한 연결이 된다면요.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간단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 보세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심지어 지하철 안이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대도시처럼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에는 고밀도 오지 기지국이 촘촘히 설치된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되는 거죠. 혹시 영상이 안 떠서 답답하거나 게임 시작이 느려서 짜증났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학생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면서 공감했어요. 제 말이 그들의 상상을 자극했던 거죠. 이어서 저는 짧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화면은 밝고 활기찼고 모두가 끊김없이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재미나 편리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빠른 인터넷 덕분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가족끼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연락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죠. 잠깐 말을 멈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그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한국의 고속열차 이야기였죠. 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KTX 열차가 달리는 선명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의 고속열차, KTX나 SRT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거리인데 단 2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이건 다른 많은 나라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저는 손짓과 쉬운 단어를 사용해 이 열차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강조했어요. 이 열차를 타면 지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매일 정시에 출발하고 기차 안에는 쾌적한 좌석과 함께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돼요. 그래서 여행 중에도 게임을 하거나 숙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그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걸 배우거나 좋아하는 걸 즐길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학생들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 차오르는 게 보였고 상상력 넘치는 답도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강의의 마지막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빠른 인터넷과 빠른 이동수단이 생활 속 일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단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고 모든 순간을 더 소중하게 쓰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족이든 모두가 시간을 아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기술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새롭게 느낀 듯한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강의의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삶과 교통 기술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지 생각만 해도 참 기대되고
희망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던 그 순간, 교실 안에서 느껴졌던 감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특별했던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강단 앞에 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현명한 선택으로 그 나라는 기술, 의료,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이 우연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요. 간단한 말과 명확한 이미지를 통해 한국의 성공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려진 결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걸 하나의 큰 퍼즐을 맞춰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학생들의 눈이 커졌고 저마다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이 겪었던 힘든 시절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한때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했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실수에서 배우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서로를 돌보며 끝까지 해보자고 다짐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시겠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교실 안엔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함께 힘을 모으고 더 나은 내일을 믿는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려. 한국은 도전을 기회로 바꿔내면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맞춰왔던 거죠.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작은 나라도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이었죠.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도 결국은 여러분 인생 퍼즐의 한 조각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제 학생들은 새로운 시각을 품고 교실을 떠났고 저는 마음속 깊이 바랐어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한국의 이 여정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해주기를요.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